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내 모든 걸 다 줬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스럽게 연락했고, 그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았죠. 그런데 어느 날, 돌아온 대답은 이겁니다.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부담스러워.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진심을 다해 사랑했고, 희생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처참한 거절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내가 더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내 진심이 모자랐던 걸까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많은 남성들이 사랑에 빠지면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사랑은 양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내가 더 많은 관심을 주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열렬히 쫓아가면 상대방도 감동해서 내 사랑에 응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심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에 휘둘려 자제력을 잃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의도치 않게 스스로 쉬운 남자, 언제든 곁에 있는 남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그녀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그녀가 당신을 피하게 만드는 지름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사랑은 분명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루는 법을 모르면 사랑은 무기가 아니라 당신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주도권을 잃은 채 매달리는 남자는 매력이 없습니다. 반면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설레게 만드는 남자는 여유가 있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하지만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을 진심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착한 남자의 공식을 완전히 깨부수고 여성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의 심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당신의 연애 인생이 바뀌는 변곡점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실수부터 짚어봅시다. 바로 너무 잦은 연락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많은 남성분들이 늪에 빠지는 지점이에요.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게 되면 우리 뇌는 도파민에 절여집니다. 온종일 그녀 생각뿐이죠.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내 메시지를 읽고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강렬한 감정이 몰려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거려? 그래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정성이라고 부르고 진심 어린 관심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그녀도 내 진심을 알아주고 감동하겠지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건 감동이 아니라 숨막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패턴으로 묻지도 않은 내 일상을 다 알려고 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싶어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는 순간 당신은 설레는 남자에서 예측 가능한 남자가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예측 가능한 대상에게 더 이상 호기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긴장감이 사라지는 거죠. 특히 최악은 이른바 안부 인사볼이 되는 겁니다. 점심 먹었어? 자고 있어? 지금 뭐 해? 오늘 힘들었지? 이런 질문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이건 대화가 아니라 체크리스트 확인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하면서 생각할 겁니다. 아, 또 시작이네. 뭐라고 답해야 이 대화가 빨리 끝날까?
이제 당신의 메시지는 설렘의 신호가 아니라 반드시 답장해야만 하는 숙제이자 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당신이 그녀의 그리워할 권리를 뺏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위해서는 반드시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 문득 상대가 생각나는 찰나,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함. 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그리움이 생기고 그 그리움이 사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24시간 내내 그녀의 옆에 온라인으로 상주하고 있다면?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자제력 없는 연락은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연락에 목매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나는 내 삶보다 내가 더 중요해. 나는 너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이 매력을 느끼는 남자는 자신의 삶에 열정이 있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할 줄 아는 여유로운 남자지. 스마트폰만 붙잡고 답장을 기다리는 남자가 아닙니다. 연락은 연결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상대를 묶어두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연락을 줄이라고? 그럼 아예 안 하라는 거야? 그러다 잊혀지면 어떡해? 맞습니다. 무작정 입을 닫으라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빈도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는 연락은 제가 관리형 연락기라고 부릅니다. 마치 출근 도장을 찍듯이 좋은 아침, 점심 맛있게 먹어, 잘 자 같은 메시지들이죠. 이런 연락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감정적 파동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지루함 그 자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관리가 아니라 자극입니다. 그녀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게 하거나 이건 뭐지? 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스파크형 연락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의미 없는 메시지 5개보다 제대로 된 한 개의 메시지가 10배, 아니 100배 더 강력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의 일상과 그녀의 특성을 연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뭐 하고 있어?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보내보세요. 오늘 진짜 재밌는 영화를 봤는데 주인공 중에 한 캐릭터가 딱 내 생각나더라.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가끔은 마음 약한 모습이 있는 게 너랑 되게 비슷해.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자는 그냥 답장을 요구하는 질문이지만 후자는 3가지 강력한 심리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그녀 없이도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다는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당신이 그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특별함을 전달합니다. 셋째, 내 어떤 모습이 그렇게 보였어? 라는 자연스러운 궁금증을 유발해 그녀가 먼저 대화를 이끌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감의 정체입니다. 단순히 텍스트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관점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죠. 유머러스한 통찰이나 그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영감 있는 이야기, 혹은 함께 나눴던 대화 속 작은 디테일을 기억해냈다가 툭 던지는 한마디. 이런 섬세한 접근이 그녀의 머릿속에 당신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각인시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성실하게 출석 체크를 한다고 해서 쌓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기분 좋은 균열을 내는 순간들이 모여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녀에게 보낼 뻔했던 그 뻔한 안부 인사 대신 그녀가 읽었을 때 정말로 기분 좋아질 만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말이죠. 무의미한 연락의 횟수를 줄이는 대신 단 한 번의 연락으로 그녀의 하루를 점령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연락을 줄였다가 그녀가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나에 대한 관심이 식으면 어떡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적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더 강렬하게 집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의 미학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보다 오히려 떨어져 있을 때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있을 때는 현실의 당신을 보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그녀의 상상 속에서 당신이 재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때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오늘 왜 연락이 없지? 바쁜가? 이렇게 그녀의 머릿속에서 당신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을 점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틈만 나면 메시지를 보내고 1분 만에 답장을 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다면 그녀의 상상력이 작동할 틈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궁금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편의점 같은 남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편의점은 정말 편리하고 좋지만 아무도 편의점을 그리워하며 밤잠을 설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략을 바꾸십시오. 적절한 순간에 침묵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늘 당신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늘 당신이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 애쓰지 마세요. 때로는 대화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혹은 그녀가 당신의 존재에 익숙해졌을 때 슬쩍 한 발 물러나 보세요. 당신의 부재가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밀당 게임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배려이자 전략입니다. 그녀가 너? 평소라면 연락이 왔을 시간인데 왜 안 오지? 라고 생각하며 핸드폰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만드세요. 그 짧은 의문과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이라는 씨앗이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매력적인 남자는 자신의 존재감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노출되어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무 적게 노출되어 잊히지 않게 하는 그 절묘한 균형점. 그 지점을 찾는 사람이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연락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기분 좋은 선물처럼 느끼게 만드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녀의 모든 시간을 채우려 할수록 그녀는 답답함을 느끼지만 당신이 적당한 빈틈을 남겨둘 때 그녀는 그 빈틈을 당신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워둠으로써 완성되는 예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실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착한 남자분들이 평생을 믿고 살아온 치명적인 환상입니다. 바로 내가 그녀에게 정말 잘해주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고 마음을 열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듣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합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세상에 누가 관심받고 사랑받는 걸 싫어하겠어요? 하지만 친구야, 이제는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이건 당신이 스스로를 가둔 달콤한 함정일 뿐입니다.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냉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친절함과 희생을 맞바꾸는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친절이 호감을 살 수는 있지만 친절이 곧 사랑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그녀가 필요할 때 나타나고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무조건적으로 배려한다고 해서 그녀가 당신을 남자로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의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내어준다면 그녀는 당신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동시에 이성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전설적인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 튀어나오죠.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미안해. 이 말이 왜 그렇게 아플까요? 단순히 거절당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내 모든 진심을 다했고 내 시간을 바쳤고 최선을 다해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좋은 사람이라는 타이틀뿐이라는 사실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놓친 게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가치를 준 것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한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친절, 거절할 리 없는 예스맨,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 대기조. 이런 모습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당연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물건이 무료인 가게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가게에서 물건 하나를 고를 때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들겠습니까? 아마 후자일 겁니다. 공짜니까요. 가치가 없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무런 원칙 없이 모든 것을 주고 아무런 조건 없이 양보하며 어떠한 도전 과제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녀의 인생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가구 같은 존재가 됩니다. 가구는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아무도 가구를 보고 가슴 설레어하거나 열렬히 사랑하지는 않죠. 결국 무조건적인 친절은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헐갑에 팔아넘기는 행위입니다. 나는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과 원칙쯤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성들이 진정으로 끌리는 남자는 착하기만 한 남자가 아니라 자기만의 선이 있고 그 선을 지킬 줄 알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정한 남자입니다. 친절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주느냐입니다. 원칙 없는 친절은 그저 값싼 서비스일 뿐입니다. 이제는 무작정 잘해주는 착한 남자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다정함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잘해주는 게 정답이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답은 간단합니다. 전략적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아무 때나 주는 친절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주는 친절의 파괴력을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경제학의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공급이 무제한인 물건은 가치가 떨어지지만 한정판 제품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친절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다정함이 무제한 공급 상태라면 가치가 없지만 한정판이 되는 순간 그것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선물이 됩니다. 많은 남성분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스스로를 24시간 고객 지원센터로 만드는 겁니다. 그녀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고 사소한 투정 하나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모든 요구사항을 빛의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여러분은 이게 헌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상대방에게 당신은 그냥 언제든 이용 가능한 편리한 서비스일 뿐입니다. 영리한 남자는 언제 물러나야 하고 언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정확히 압니다. 항상 대기조로 있는 대신 그녀가 정말로 당신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나타나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평소에 모든 잔심부름을 다 해주는 남자보다 평상시에는 자기 일에 집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다가 그녀가 정말 끔찍한 하루를 보냈을 때 혹은 정말 중요한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남자가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때의 친절은 그냥 착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가치 있는 지원이 됩니다. 그녀는 또 생각하게 되죠. 이 사람은 평소엔 자기 삶이 바쁜 사람인데 내가 정말 힘들 때 이렇게 나를 챙겨주네. 이때 당신의 다정함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운 좋게 얻은 특별한 혜택이자 행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친절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친절의 조건과 기준을 만드세요. 나는 아무에게나 이렇게 다정하지 않지만 너라서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은연중에 전달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걸 계산적으로 혹은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면 금방 들통납니다. 포인트는 상대를 굶기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잡고 내 원칙이 확고한 상태에서 베푸는 친절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구걸하는 친절은 비굴해 보이지만 여유 있는 남자가 선택적으로 베푸는 친절은 품격 있게 느껴지죠. 기억하세요. 당신의 다정함이 기본 설정, 디폴트, 이 되게 하지 마세요. 그것을 특별 옵션으로 만드십시오. 그녀가 당신의 친절을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만들고 그 친절이 주어졌을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당신을 좋은 오빠가 아닌 매력적인 남자로 보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전략적 친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놓치는 가장 치명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법칙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어떤 대상의 시간, 노력, 감정을 투자했을 때 그 대상에 대해 더 큰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이걸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걸 보니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자신의 행동에 맞춰 감정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모든 시간과 노력, 감정을 쏟아붓고 있죠. 당신은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지만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당신이 주는 혜택을 소비만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에서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투자를 많이 한 당신일까요? 아니면 아무런 노력 없이 모든 것을 받는 그녀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뇌는 받기만 하는 것에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투자가 없는 관계는 한쪽만 열심히 달리는 외로운 경주와 같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녀는 그저 구경만 하죠.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닐 뿐더러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그녀에게는 당신을 가치 낮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녀가 당신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 투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인생에 정성을 쏟게 만드는 보상 체계를 설계하십시오.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부드러운 거절과 기준 제시입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거나 갑작스러운 만남을 제안했을 때 무조건 응, 당연하지, 언제든 좋아 라고 답하지 마세요. 가끔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 오늘은 내가 계획해둔 공부 혹은 운동 업무, 시간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대신 이번 주말에는 시간 낼 수 있는데 그때 볼까? 이 한마디가 주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첫째, 당신은 자신의 삶에 명확한 우선순위와 원칙이 있는 성숙한 남자라는 인상을 줍니다. 둘째, 당신의 시간이 무료가 아니라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셋째, 그녀가 당신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조율이라는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모든 요구에 즉각 응답하는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당신의 기준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작은 배려를 하고 당신의 스케줄에 맞추려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그녀에게는 정서적 투자가 됩니다. 그녀가 당신을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였다면 그때는 아낌없이 칭찬하고 다정하게 보상하세요. 와, 내가 먼저 이렇게 챙겨주니까 정말 고맙네? 감동인데, 이런 식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그녀가 당신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강화 기제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상호성과 균형의 예술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주고 상대방이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의 저울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녀가 당신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세요. 당신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지 그냥 줍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기꺼이 투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의 유일한 정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실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앞선 두 가지 실수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속도 조절 실패, 즉 경계를 넘는 조급함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눈이 멉니다. 단 한 번의 눈빛, 우연히 스친 손끝, 짧은 대화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죠. 이 감정이 커지면 마음속에서 급격한 가속도가 붙습니다. 빨리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 이제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어 내 모든 순간을 공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이성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의 속도는 이미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는데 상대방의 속도는 이제 겨우 시속 20km로 예열 중일 때가 많거든요. 이때 많은 남성분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단계 건너뛰기입니다.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라는 단계죠. 이 각 단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편안함을 느끼며 이 사람이라면 내 영역 안에 들여보내도 되겠다는 심리적 안전거리를 확인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조급함에 눈이 먼 남자는 이 계단을 하나씩 밟지 않고 한 번에 4층으로 점프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아직 1층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탐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4층 수준의 감정 표현을 쏟아내거나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통제를 하려 하거나 성급하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심리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를 넘는 행동은 상대에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침범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내 속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만 밀어붙이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혹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는 공포심과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불쾌함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 뒤에 당신이 어떤 진심을 보여줘도 그것은 집착이나 부담으로 해석될 뿐입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는 결코 서둘러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리고 세심하게 경계를 확인하며 나아가는 관계가 훨씬 더 단단합니다. 많은 남성분이 너무 천천히 가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며 상대방이 당신에게 다가올 심리적 여유를 주는 남자가 결국 최종 승자가 됩니다. 조급함은 약함의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확답을 듣지 않으면 이 관계가 끝날 것 같다는 불안함이 조급함을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강한 남자는 기다릴 줄 압니다.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 공간을 신뢰와 존중으로 채울 줄 아는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초반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상대를 질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페이스를 조절하며 함께 끝까지 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속도계에서 발을 떼고 그녀의 보폭이 어디쯤인지 살피는 법부터 시작하십시오. 앞서 우리가 관계의 속도와 경계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행동이 바로 자격 없는 질투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남성분이 나는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한순간에 폭파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폭 버튼입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요?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니에요. 썸을 타고 있거나 이제 막 서로 알아가는 단계죠. 그런데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남자 동료들과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혹은 대화 중에 다른 남자 이야기를 꺼내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고 질투심이 솟구칩니다. 나랑 이렇게 친한데 다른 남자랑 저렇게 가깝게 지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많은 남성분이 실수합니다. 표정이 차갑게 변하거나 은근히 뼈 있는 말을 던집니다. 그 오빠랑 되게 친한가 봐. 사진 되게 다정하게 찍었네. 혹은 답장 속도를 일부러 늦추며 소심한 복수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걸 사랑에서 비롯된 질투라고 믿고 싶겠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며 더 정확히는 자격 없는 통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현재 그녀의 연인이 아닙니다. 그녀의 일상을 통제하거나 인간관계를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통제하려 든다. 상대방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숨막히고 오만한 행동으로 느껴질까요? 그녀는 당신의 질투를 보며 와, 나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닌데 벌써 이러면 나중에 사귀게 되면 얼마나 더 심해질까? 내 자유를 다 뺏어갈 것 같아. 결국 당신의 질투는 그녀에게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불안함과 낮은 자존감을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질투는 결핍에서 옵니다. 나는 그녀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그녀를 뺏어갈지도 몰라라는 공포심이 질투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죠. 즉, 자격 없는 질투를 하는 순간 당신은 그녀에게 나는 너 없으면 안 되는 가치 낮은 남자야 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다른 남자의 존재에 일희일비하는 남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유지하는 남자입니다. 다른 남자가 있든 말든 내 가치는 변함없어. 결국 그녀가 선택하게 될 사람은 나일 거야 라는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진 남자죠. 질투심이 올라올 때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녀의 인간관계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 남자는 정말 여유 있고 그릇이 큰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해도 웃으며 넘겨주세요. 오히려 그 남자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여유를 보여주세요. 그때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이 남자는 다른 남자와 비교될 수준이 아니구나. 정말 단단한 사람이구나. 통제하려 하지 말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그녀가 스스로 당신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세요. 자격 없는 질투는 당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독약일 뿐입니다. 진짜 강한 남자는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상대가 기꺼이 소속되고 싶게 만드는 법입니다. 자, 이제 정말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신체적 접촉, 즉 스킨십의 타이밍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스킨십을 일종의 치트키처럼 생각합니다. 손을 잡거나 가벼운 포옹을 하면 관계가 더 빠르게 진전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내 마음을 알겠지 라고 생각하며 서두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여성에게 스킨십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안전거리를 허용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이 이 단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기도 전에 경계를 넘어버립니다. 내 입장에서는 애정 표현이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의 개인적인 영역과 프라이버시가 무단으로 침범당했다는 불쾌함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유대감이 육체적 친밀함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놓지 않고 강을 건너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에 빠지겠죠? 신뢰라는 다리가 충분히 튼튼하게 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스킨십은 관계를 진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영원히 물러나게 만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육체적인 접촉으로 감정을 강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더 많이 만진다고 해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순간의 터치는 이 사람은 내 감정보다 자신의 욕망이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좋은 남자라는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린라이트를 확인하는 세심함에 있습니다. 무작정 손을 뻗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마음을 열었는지 정서적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화 중에 은연중에 몸이 내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나의 가벼운 농담에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 눈맞춤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를 먼저 살피세요. 상대방이 이제 당신이 내 영역 안으로 들어와도 좋아요 라는 무언의 허락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기다리는 것을 수동적인 태도나 자신감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강렬한 본능과 욕망을 스스로 제어할 줄 아는 모습이야말로 여성들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남성적 매력 중 하나입니다.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남자는 아이 같지만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남자는 성숙하고 단단해 보입니다. 나는 너를 정말 원하지만 너의 속도와 마음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 라는 태도. 이 절제력이야말로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고 결국 나중에 이루어질 스킨십을 훨씬 더 가치 있고 로맨틱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존중은 가장 강력한 최염제입니다. 상대방의 경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속도를 맞춰주는 배려야말로 그녀가 당신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제대로 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단 한 번의 손잡기가 성급하게 시도한 100번의 접촉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가이드라인을 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 붙인 관계 발전 4단계 로드맵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 단계를 무시하고 점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연애를 위해서는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행동 강령과 경계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그녀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 단계에 맞는 옷을 입으세요. 1단계, 탐색기, 지인 단계. 이 단계는 서로의 기본 프로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취미, 가치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이 사람이 나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여기서의 핵심 경계선은 담백함입니다. 너무 과한 감정 표현이나 노골적인 호감 표시, 갑작스러운 스킨십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단계에서 너무 서두르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위험 신호를 느끼고 방어벽을 세웁니다. 그저 즐거운 대화 상대가 되는 것, 그리고 이 사람과 대화하면 시간이 잘 가네 라는 느낌을 주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2단계, 신뢰 구축기, 우정 단계.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단계입니다. 공동의 추억이 쌓이면서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지죠. 여기서 많은 남성분이 프렌드존이라는 늪에 빠집니다. 너무 편한 친구처럼만 행동하기 때문이죠. 이 단계의 경계선은 편안함 속의 긴장감입니다. 친절하되 연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급하게 손을 잡거나 선을 넘는 행동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맞는 친구야 라는 확신을 주되 가끔은 남성적인 단호함이나 의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친구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3단계, 감정 증폭기, 썸 단계.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생겼고 관계의 정의를 고민하는 가장 설레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의와 존중입니다.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거나 당연하게 연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는 여전히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는 매너를 유지하세요. 이때의 절제력은 상대방에게 이 남자는 정말 신중하고 믿음직한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줍니다. 밀고 당기기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도록 속도를 맞추는 단계입니다. 4단계, 안착기, 연애 단계. 드디어 공식적으로 사랑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경계선들이 유연해집니다. 로맨틱한 데이트와 친밀한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방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내 여자니까 다 이해해주겠지라며 존중을 멈추는 순간 관계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연인이 되었다고 해서 경계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더 깊은 차원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가려 하거나 2단계에서 갑자기 4단계의 행동을 하는 것은 관계라는 성을 쌓을 때 기초 공사 없이 지붕부터 얹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아니요. 제대로 밟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입니다. 각 단계에서 충분한 신뢰와 매력을 쌓으세요.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간 관계는 웬만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갖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단계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전략,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전략적으로 친절하며 경계를 존중하는 이 모든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핵심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너무 빠릅니다. 배달은 로켓처럼 와야 하고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죠. 연애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빠른 사랑, 급한 고백, 조급한 친밀함.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빨라졌을지 몰라도 인간의 감정이 작동하는 속도는 수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절대로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는 남자의 태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바로 사냥꾼의 태도와 정원사의 태도입니다. 사냥꾼은 오직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타겟을 정하면 최단거리로 달려가 빠르게 낚아채려 하죠. 조급합니다. 공격적입니다.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사냥꾼이 너무 거칠게 달려들면 사냥감은 공포를 느끼고 도망치기 마련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 사냥꾼의 태도입니다. 빨리 내 마음을 확인해야 해. 빨리 관계를 진전시켜야 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죠. 반면 성숙한 남자는 정원사의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정원사는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꽃이 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매일 적당량의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드는지 살피며 나무가 스스로 자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조급해하며 싹을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죠. 그렇게 하면 나무가 죽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남성다움은 공격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절제력에서 나옵니다. 본능적으로는 당장이라도 다가가고 싶고 확인받고 싶지만 상대방의 속도를 위해 그 욕망을 잠시 누를 수 있는 힘. 그 인내심이야말로 여성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정감이자 매력입니다. 이 남자는 나를 단순히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기다려주는구나, 이 느낌을 받는 순간 여성은 경계심을 허물고 당신이라는 정원에 스스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안할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간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조급함은 당신의 가치를 낮추고 인내심은 당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욕망에 휘둘려 서두르는 남자는 결핍된 남자로 보이지만 여유 있게 기다릴 줄 아는 남자는 풍요로운 남자로 보입니다. 결국 연애의 승자는 가장 빠르게 달려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상대방이 안전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사람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제대로 된 관계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나중에 맺어질 열매는 훨씬 더 달콤하고 단단할 것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사냥꾼의 조급함을 버리고 정원사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당신이 여유로운 숲이 되어줄 때 그녀는 기꺼이 당신의 그늘 아래서 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긴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 남성들이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저지르는 3가지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연락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채우지 마십시오. 무의미한 안부 인사로 그녀의 일상을 점령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예측 가능한 남자가 되는 순간 설렘은 사라집니다. 연락의 횟수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세요. 그녀가 당신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만들고 당신의 부재를 통해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결핍의 미학을 실천하십시오. 둘째, 맹목적인 친절로 자신의 가치를 헐값에 팔지 마십시오.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사랑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 없는 친절은 그저 값싼 서비스일 뿐이며 결국 당신을 편리한 좋은 사람이라는 프렌드존에 가둘 뿐입니다. 당신의 다정함을 한정판으로 만드세요. 적재적소에 베푸는 전략적 친절과 그녀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보상체계를 통해 당신이라는 사람의 희소성을 증명하십시오. 셋째, 조급함에 눈멀어 경계를 넘지 마십시오. 관계에는 반드시 밟아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상대의 속도를 무시한 채 내 감정만 밀어붙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침범입니다. 자격 없는 질투와 성급한 스킨십은 당신을 불안하고 낮은 가치의 남자로 보이게 만듭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관계의 로드맵을 따라가세요. 절제할 줄 아는 남자의 여유가 여성에게는 가장 강력한 신뢰와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삶에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가치를 만드는 삶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가치 있는 남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의 열정을 가지고 명확한 원칙을 지키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 때 당신에게는 자연스럽게 아우라가 생깁니다. 억지로 쫓아가지 않아도, 구걸하지 않아도 당신의 그 단단한 안정감이 그녀를 자발적으로 당신 곁으로 끌어당기게 될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정복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멋진 정원이 되면 나비는 알아서 날아오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때 당신이 베푸는 친절은 품격이 되고 당신이 기다리는 시간은 여유가 되며 당신이 그어놓은 경계선은 존중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대등한 가치를 지녔을 때 그리고 서로의 노력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동정이나 고마움을 대가로 얻어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매력에 이끌려 스스로 선택한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다만 그동안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이제 착한 남자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현명하고 강한 남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주인으로 바로 서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이 꿈꾸던 그 사랑도 당신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진심과 친절이라는 가치를 부정당한 기분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잘해주지 마라, 연락을 줄여라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에게 나쁜 남자가 되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용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전략의 본질은 결국 자기 존중에 있습니다.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매달리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구걸입니다. 나를 깎아내려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굴복입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시간과 감정의 가치를 높게 설정할 때 비로소 상대방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동안 사랑하는 법보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법을 먼저 배웠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억지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로 빛나서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사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당장 생각나는 그녀가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서 바로 적용해 보세요. 오늘 하루는 무의미한 안부 인사 대신 침묵을 지켜보거나 무조건적인 예스 대신 정중한 거절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가치를 바꾸고 결국 그녀의 눈빛을 바꾸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연애관에 작은 균열을 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연애와 성장하는 삶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앞으로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심리 전략과 남성들을 위한 성장 콘텐츠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